우리의 기억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던 어떤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광고 전단지. 벅스 버니와 막 악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참가자 중에 약 16%가 이 벅스 버니와 악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벅스 버니는 디즈니랜드 캐릭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충분히 조작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항상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안녕하세요. 뼈아대의 호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뼈아대 책이 뼈에 있는 아무모 대잔치 신현주 박사님과 함께 쓴 책이 오늘 출간이 되었는데 항상 작가가 책이 나올 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그 이야기의 주제는 아무 말이니까 뭐 항상 뭐든지 안 가리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고 있는 최초의 기억. 몇 살 때 뭐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억이 6살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7살 때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6살 이전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3, 4살 때 기억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초의 기억은 5살 때 기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라북도 순창에서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그 시골은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 마을 회관에서 제가 5살 때 이제 동네 그 형들과 또 누나들과 같이 놀다가 그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집에서 거긴 TV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마징가 Z 한다 모여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르르르르 마징가 Z를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좀 늦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가깝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억이 정말 정확한 걸까요? 미움받은 용기로 되게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세를 띠게 된 그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한 사람의 최초 기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최초 기억을 항상 물어봐요. 왜냐면 그 아들러는 그런 최초의 기억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창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창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아들러의 분석이 제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그 창이 잘못된 거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이제 두 자동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그 실험을 주관하는 연구자가 각 두 그룹에게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지만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자동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이 차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시속 60km 정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똑같은 영상 보여주는데 두 자동차가 서로 닿았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km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과격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때 속도가 줄었죠? 이제 진짜 실험 핵심은 그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각 그룹에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상을 봤을 때 깨어진 유리 조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깨어진 유리 조각을 보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두 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차가 서로 맞닿았다, 닿았다 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유리 조각을 보았다고 진술한 게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영상에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차가 부딪혔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이 필요치 않는 기억에 대해서는 우리 틀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기억해낼 때는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예전의 기억을 이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드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요? 과격한 표현. 유리 조각? 지금 과격하게 부딪혔으니 깨진 유리 조각이 당연히 있겠지, 혹은 많겠지 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판단을 한 건데, 그 판단이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때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좀 디테일한 정보를 끄집어낼 때 그때 있었던 내가 그때 보고 들었던 객관적 사실을 끄집어내기보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유추한 것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유도신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지문에 따라서 사람의 기억을 바꿀 수조차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가짜 기억을 완전히 넣을 수도 있는데요. 또 그 로프터스 이 연구팀이 이분들 되게 나쁜 연구팀이네,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주 잘 드러내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에서 많이 놀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에서 놀았던 어떤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그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광고 전단지. 광고 전단지에는 옛날풍으로 클래식하게 디즈니랜드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타고 놀고 있는 장면들과 벅스 버니와 막 악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향수를 불러일으켰던지 그 실험에 참가하신 분들이 그 실험이 끝나고 디즈니랜드로 놀러 간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단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한테 한번 과거에 디즈니랜드에서 지냈던 추억들을 얘기해봐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그 참가자 중에 약 16%가 이 벅스 버니와 악수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벅스 버니는 디즈니랜드 캐릭터가 아닙니다. 워너브라더스 캐릭터죠.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 벅스 버니가 있을 리가 없죠? 없겠죠. 또 내가 지금 주어진 정보로 과거의 기억을 이제 왜곡해서 심지어 이제 가짜 기억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또 비슷한 연구로 친척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척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한 25% 정도는 그 거짓말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은 충분히 조작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충분히 같이 지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은요, 감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1000만 바이트 이상의 그 규모로 감각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의식에서는 그 많은 감각 정보 중에 극히 일부분만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다 받으면 여러분의 뇌가 과부하 생겨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오는데, 그 얘기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내 감각으로서 객관적 정보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 인지가 내 의식 속에는 많은 감각 정보가 사라지고 극히 일부분, 특히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그 자체로 기억이 벌써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고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재구성할 때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잖아요? 떠오를 때 그 기억을 기반한 뇌 구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뇌 구조가 미묘하게 바뀌어서, 예, 내가 그전에 갖고 있는 기억이 약간씩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과 이러한 어떤 지식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의 기억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진짜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가짜 기억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니까 나한테는 진짜 기억이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가짜 기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특정 정보 같은 경우는 왜곡된 사례가 없겠죠. 어떤 상황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을 기억할 때는 워낙 이제 주관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혹은 지금 주어진 정보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억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야, 내가 기억이 이렇게 생생해, 확실해, 이 객관적 사실이야. 틀림없어. 라는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증거가 없는 이상은, 기억력 갖다가 싸우면 안 됩니다. 보통 부부끼리, 또 연인끼리, 또 친구끼리 예전에 했던 기억력, 누가 옳은다, 누가 옳다냐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친구들하고도 그런 경우 있었고,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걸로 많이 싸웠는데, 옛날 때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생생하게 기억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 기억이 생생해.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정확하지. 말한 사람 틀릴 수가 있어. 듣는 사람이 정확히 아는 거지. 라면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제3자가 없거나, 그 제3자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녹음 테이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 기억 배틀이 발생할 때 어떠한 상황이냐, 어떤 정보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기억은 또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훈련이 돼서, 만약에 특별한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은 기억력으로 부딪힐 때는 그냥 그 자리에 그만둡니다. 야, 이건 의미 없으니 그만 얘기하자. 우리 각자 틀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내가 잘못 기억한 것 같아 하고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항상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문구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항상 중요한 거는 기억하려고 들지 마시고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약간 왜곡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는 내 기억의 정보가 아니라 기록으로서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기억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생생할수록 생생하게 가짜 기억일 수 있으니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력 갖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기억을 제대로 내가 어떤 사실을, 어떤 상황을 제대로 기억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는 내 기억으로 이루어졌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어떻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에 대해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시간관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